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컴퍼니 K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컴퍼니 K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그런데 오닐이라는 기업에 투자한 이력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닐이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컴퍼니 K가 투자했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컴퍼니 K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컴퍼니 K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 투자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펀드와 마찬가지로 개인기관, 정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선 컴퍼니 K가 되겠죠. 여기는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컴퍼니 K가 직접적으로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한 것을 말을 하고 있죠. 보통적으로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 보고서에서 어느 정도 어느 기업에게 투자인지 유추가 가능한 형편이지만, 직접 투자 같은 경우 어느 기업에게 투자인지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이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이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컴퍼니 K가 온인이라는 기업에 투자했던 내역이 있는데요. 2023년 12월에 시리즈 B에 해당하는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온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이길래 컴퍼니 K가 투자했었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온일이라는 기업은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반려동물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인데요.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용품부터 그리고 생활용품, 동물의약품까지 개발하는 기업이죠. 사실 반려동물을 위한 기업이다 보니까 온일이라는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결국엔 반려동물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반려동물 시장 상황은 어떠한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나라만 해도 반려동물 인구수는 1,300만 명에 육박을 하고 개와 고양이는 800만 마리에 달하고 있죠. 사실 개와 고양이 말고도 다른 동물들을 포함을 한다면 더 많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KB에서 발표를 하기를 2027년에는 132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 우리 사회 문제와도 엮여 있는데요. 빠르게 노인 인구가 증가되는 고령화 사회 때문이죠.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혈압, 스트레스, 정서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와 노령층에 증가하는 현대사회의 소외 극복, 그리고 돌연사, 어린이의 사회성 책임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등 정서적 안정 등에 기여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인간과 동물의 유대 관계가 소외감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은 인간의 수명에 비해 짧고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인간에게 발견되는 질병들이 조기에 관찰되어서 많은 의약품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다는 말인 즉슨 결국 온일의 헬스케어 제품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물의약품 한국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1조 4천억에 달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 규모는 26년에는 155억 달러에 육박하는 만큼 오늘의 반려동물 헬스케어 플랫폼 모멘텀은 반려동물 인구수에 달려 있다라고 봐야 하는데요. 반려동물 인구수가 증가하는 만큼 오늘의 성장이 빨라질 테고, 그렇다면 컴퍼니 K는 오늘 투자 사실에 부각을 받을 가능성과 그리고 엑시트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컴퍼니 K는 사실 단기적으로만 봐도 상당한 변동성을 좀 지니고 있죠. 지금 일단은 흔히 심리선이라고 부르고 있는 20일 이평선을 좀 이탈을 하면서 다음으로 좀 60일 이평선을 지지해주는지 관건이었지만 이것까지 좀 이탈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그어봤는데 예전에도 지지를 해주고 상승했던 구간인 120일 이평선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부근도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투자한 곳이 부각이 되어서 주가가 상승할 시에는 단기적으로 쌍봉 부근인 이 라인대에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좀 더 과거를 살펴보자면 과거에도 지금 이 부근 라인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하락했던 모습을 좀 자주 볼 수가 있죠. 일단 이 부근대를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면서 상승을 한다면 저항대 부근을 돌파해 주는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컴퍼니 K는 결국엔 벤처캐피탈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컴퍼니 K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그리고 어디를 엑시트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